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돼서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돼서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들아, 생활비 안 보내줘도 좋다. 왜 그럴까요? 가입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입자가 사상 최대로 주택연금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경을 보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맷돌이거든요. 맷돌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어처구니 없다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월 평균 연금 지급액은요, 매월 1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134만 3천 원이고요. 지방은 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미래 받을 주택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연 3%로 가정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입니다. 평균적인 주택연금의 117만 6천 원은요, 10년 후에 87만 원, 20년 후에 65만 원, 30년 후에는 48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은요, 134만 원 받고 있는데요, 10년 후에는 100만 원 정도, 20년 후에는 74만 원, 30년 후에는 55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요, 82만 원 받고 있는데 10년 후에 61만 원, 20년 후에 45만 원, 그리고 30년 후에는 34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0년 후의 연금액은 최초 대비해서 4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돈으로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연 4%로 가정한다. 이랬을 때는요, 평균 117만 6천 원 받던 사람들은요, 10년 후에 79만 원, 20년 후에 53만 원, 30년 후에 36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서울 수도권은요, 134만 원 받지만 10년 후에 90만 원, 20년 후에 61만 원, 30년 후에 41만 원, 지방은 82만 원 받다가 10년 후에 55만 원, 20년 후에 37만 원, 그 다음에 30년 후에는 25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최초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30%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돈 가지고는 절대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곡물도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뛸 수가 있습니다. 매년 5%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받던 사람들은요, 10년 후에 72만 원, 20년 후에는 44만 원, 30년 후에는 27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서울 수도권은요, 10년 후에 82만 원, 20년 후에 50만 원, 30년 후에는 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소재는요, 10년 후에 50만 원, 20년 후에는 30만 원, 그 다음에 30년 후에는 20만 원도 안 되는 19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년 후의 연금액은 최초 대비해서 23%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껌값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돈으로는 절대로 노후 생활비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그것도 확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받다 보니까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폭증했습니다. 신규 가입이요, 2023년도 상반기에만 무려 8,109건이 가입이 됐고요. 해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1,633건인데 과연 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일까요? 현명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입이 폭증한 것일까요? 그것은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에 대비해서 미리 가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소폭으로. 하지만 지금 또 반등하고 있죠.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가 절실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착각을 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것입니다. 자,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전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이거 일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연금액 감소는요, 월 1만 원 내외로 미미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생 내야 하는 주택연금 이자율의 상승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월복리 이자율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금리 부담을 정말로 시달려야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어떻습니까? 소탐대실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주택연금 이자율 상승 전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장의 이자율보다는 평생 내는 이자율 상승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 내야 되는 이자율이 앞으로 높아지거나 높은 수준이라면 고금리 월복리 부담은 눈덩이처럼 쌓여집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나중에 주택을 날리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약간의 노동은 필요하지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불길 속에 뛰어드는 나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폭증해서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3년도 10월부터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도 가입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실거래가 약 17억 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더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고 개인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이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남의 일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가입 전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개의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확정된 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래 사시는 분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대 예만까지 살 경우 최초 주택 가격보다 얼마나 적게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가까이 받아도 최초 주택 가격의 70% 약간 상회할 뿐입니다. 그리고요, 기대 연명까지 살 경우 현재 기준의 주택연금의 이자액, 내야 되는 이자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월복리, 고금리 이자 부담을 아마 느끼신다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료는 반환하는지, 예를 들어서 초기 보증료라든가 연보증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주택가격이 혹시나 떨어질까봐 아니면 예상보다 오르지 않을까봐 미리 받는 보험의 성격인데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반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환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말고 하나 더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같으면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반드시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연금 최초 시행 시기인 2007년도에 가입한 사람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서울 아파트 3억 원 가지고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60세부터 70만 원을 평생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입했다면 주택가격은 3.65배 상승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그렇다면 지금 가입한다면 매월 223만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려 3배 이상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가입하는 것이 절대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애초부터 가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주택연금이 이렇게 나쁜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판단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마케팅과 홍보의 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시기에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경험 있는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조언을 반드시 듣고 나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바로 가입한다면요. 편하게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대가를 반드시 또 치러야 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전혀 없습니다. 은퇴 기간이 지속될수록 떨어지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로 삶의 질과 양이 떨어지게 되고요. 급기야 노후 생활비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해지하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원리금 폭탄 때문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택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지만 사망하게 된다면 고금리 월복리 이자로 주택을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확정적인 연금으로 현재 가치가 미미한 주택연금하고 고금리 월복리 부담으로 주택을 날리게 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택 원리금 이자 부담을 당할 것인지,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연금 대안으로 노후생활비를 현실적으로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노후생활비를 풍족하게 쓰고 나서도 주택을 자녀한테 상속할 것인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금연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담배가 아니라 독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불합리한 진실을 알고 난다면 주택연금을 우리의 노후를 편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만드는 훌륭한 은퇴생활 보루이자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마저도 제가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게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